네, 안녕하십니까. 2022년 2월 7일 마감시 안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외국인 선물 시장의 어떤 매도 흐름이 국내 시장 전체를 좀 좌지우지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미국 야간 선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지금도 보시면 홍콩이라든지 중국, 그다음에 심천, 일본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. 베트남, 인도 열렸는데 인도가 약간 이제 좀 떨어져서 출발하네요. 인도가 조금 밀리면 나스닥 쪽이나 기술주들의 좀 움직임이 약간 둔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유럽. 네, 아직 유럽은 시작은 안 됐네요. 그렇죠, 내시니까. 네,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도 일단 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좀 조정을 보이다가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야간 선물이 그렇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도 밀리듯 하면서 좀 회복한 그런 정세를 연출했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다음에 개별주적으로 주식을 계속 봤을 때 삼성전자부터 현대차, 코스피 100 선물과 관련된 종목들, 대형 우량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 분위기. 대신에 이제 은행주 같은,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전환으로, 일상생활로의 전환으로 대한 기대감이 조금 화장품이나 여행 관련주에 좀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. 자,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. 바이오 쪽은 어제 저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이제 그 고심들의 결과가 오늘 이런 수치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. 예, 안타깝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센세이션하고 뭔가 스펙타클한, 뭔가 어메이징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, 여기서 대세 상승세라든지 어떤 오버슈팅이라든지 어떤 아웃퍼폼하는 이런 용어들이 수식어가 셀트리온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예전 같았으면 지금 셀트리온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, 호주 임상에서 안정성 입증, 삼상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장 열리자마자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16만 2,500원 갭 상승 출발하고 나서 그냥 밀려버렸거든요. 그리고 장중에 한 번도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셀트리온의 흐름이 뭔가 어떤 모멘텀이 강화된 시점은 아니다.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제 갭 상승 출발했던 셀트리온 쪽은 그렇지도 못했거든요.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다. 역시 외국인들, 국내 기관들, 어쨌든 메이저급 자산 운용사들이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소 과거에 비하면 약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. 계속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, 저도.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좀 과거에 비해서 싸져 있는데 원래 그렇죠. 주가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 비싼데 더 비싸지려고 하는 게 주식이고요. 그러니까 결국 주식도 결국 수익률 게임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더 많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, 수익이 안 나는 쪽에서 계속 부여잡고 이걸 잡아서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셀트리온이 좀 약간 그런 난관에 봉착한 상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뭔가 이게 들어왔다가 나왔다 지금 수급도 뭔가 어떤 굉장히 어떤 일관성 있게 엄청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발목을 잡는 게 공매도. 오늘도 이제 거래량 대비 매매 비중이 셀트리온도 14%,
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문제죠. 예. 계속 그렇습니다.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죠?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까지 공매도 비중이 높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도 장중에 뭐 굳이 이렇게 2.8%씩 빠질 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었는데도 이제 빠지는 거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셀트리온이 또 공매도의 발목이 지금까지 계속 잡혀왔었는데 오늘도 그 공매도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64% 가까이 주가가 조정받았는데 여전히 여기서 뭔가 과거에 오히려 상승폭 대비해서 최근의 상승폭은 굉장히 힘이 약하다. 뭐 이런 때 뭐 이때 뭐 작년 대비해서도 이런 뭐 한 3일 4연속 올라가는 모습조차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. 오늘 뭐 강하게 21선 돌파하거나 일목균 회선 스팬 가까이 간다거나 이런 모습이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나와줘야 하는 시점인데 오히려 떨어지는 아니면 뭐 횡보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대 연봉이 나와버린 거죠.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런 장대 연봉들을 만든 주체는 아무래도 공매도 쪽과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. 이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큰 장대 연봉들을 만들어냈던 장본인들이 여전히 지금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. 그렇게 보는 게 더 것 같습니다. 그 가격 결정권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큰 이슈가 생기고 뭔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 좀 돌아서지 않을까. 그래서 주 세력의 방향성은 지금 어떤 우상향의 방향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일 모습입니다.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게 이제 레릭비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거 알겠다니까. 공매도가 나오는 것도 알겠고 지금 수급도 안 좋은 거 알겠고 주가도 많이 빠진 거 알겠고 그걸 다 알겠어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래 알겠으니까 뭐 어떻게든 해봐봐. 그래 우리 한번 지켜볼게. 한번 보자. 좀 더 떨어지나? 그럼 더 떨어지겠지. 그럼 다시 올라오나? 다시 올라오겠지. 횡보할 거야? 그럼 횡보하겠지. 우리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자가 저의 어떤 생각입니다. 단기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뭐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다가 다시 더 떨어져서 사거나 아니면 지금 반등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순간 그냥 다 정리해서 나가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좀 믿고 좀 우리 4차 산업의 어떤 미래 산업의 어떤 바이오 산업에 아니면 인체공학 산업에 뭐 이런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생명 연장에 대한 어떤 이 고심에 대한 어떤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이 기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.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. 앞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다. 라는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보자 이겁니다. 그래서 저도 좀 뭐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읽었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뭐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좀 앞으로 이제 큰 우리의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주제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눈에 쏙 들어왔던 게 인체공학 사업. 네. 그냥 단순 이제 로봇보다는 로봇과 바이오의 어떤 융합. 안철수 아저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이런 게 좀 재미있게 될 수도 있겠죠. 저도 이렇게 이제 관심 종목의 로봇주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로봇과 이 바이오가 이제 합쳐지면서 생명공학, 그러니까 우리 사이보그 같은 그런 거겠죠. 이제 AI와 우리 재생 심장이 진짜 있는데 심장도 뛰면서 팔은 로봇 팔이고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다리는 여기 현재 다리에서 더 힘이 강화된 로봇 다리면서 또 우리 머리는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이런 그런 인체공학적인 사이버 공학적인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아무래도 저는 제가 이제 가장 좀 관심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소프트뱅크의 회장 손정희 회장의 책에서 나왔던
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였는데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놀랍게도 현대차가 인수를 했죠. 1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. 그때 보고 이게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순수하게 눈여겨봐서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손정희 회장의 어떤 그런 비전 펀드와 어떤 연관성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. 현대차가 앞으로 나아가야 방향의 어떤 로봇 자동차, 어떤 AI 자동차,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어떤 단순히 차를 넘어서서 뭐 이동 수단으로서 그 로봇 강아지가 어떤 식으로 뭐 사이즈가 커지면서 굉장히 가까운 뭐 거리나 아니 우리 인간의 어떤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어떤 대체적인 어떤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연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로봇주로 가야겠죠. 뭐 현대 중공업도 뭐 연결될 수 있고요. 그렇죠. 현대 일렉트로닉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뭔가 염두를 해두고 회사들이 좀 예전에 현대 로봇 관련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인적 불안하면서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큐렉스 같은 것도 한국 야쿠르트에서 네,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제 대주주가 한국 야쿠르트죠.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로봇 관련돼서 그런 인체공학적인 그런 사업에 어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. 뭐 이런 것들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 이런 시가총액 뭐 되게 낮은 기업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 볼까요? 로보로보 있나요? 로보티즈는 아닌데 유진 로봇도 예가 될 수 있겠죠. 유진 로봇이 뭐 시가총액 큐렉스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. 이거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, 뭐 척추 수술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료 사업에 이제 투입되는데 이런 로봇들이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 보행이 이제 이런 의료 로봇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나중에 또 더 발전돼서 또 사용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일본 주식 중에서도 야스카와 전기 같은 그런 기업들 뭐 이런 것들 야스카와 전기 뭐 과거에 한번 보신 적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검으로 뭐 이렇게 닌자 같은 분 어떤 검도의 달인과 같이 대결을 해서 야스카와 전기의 어떤 로봇팔이 그 1000개의 뭐 볏집단을 베는 뭐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예리하게 보여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과 뭐 현대 자동차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.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들. 그래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진 로봇 같이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이런 거, 뭐 청소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죠.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좀 영상 그 어떤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로봇 산업과는 좀 괴리감이 좀 많이 있는 거죠. 정말 이게 진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있는 그런 로봇 산업에 있는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냐. 저는 이제 이런 로봇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아무런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재무가 이제 이렇게 끝없이 영원히 이제 적자를 허덕이다가 없어지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상장 폐지 된다가 아니고요. 네, 이런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라. 그래서 좀 오히려 먼 미래에 진짜 우리가 어떤 로봇 산업에 중추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투자를 해놔야지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고요. 아무튼 뭐 다방면으로 어떤 로봇과
인간의 어떤 생명과 함께 생명공학 그런 분야에 대한 뭔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고민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셀트리온이 좀 앞으로 좀 뭔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. 그때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우리 인류가 결국 생명 연장에 대한 궁극적인 200살, 300살로 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갖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진 날이 올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